젊을 때 집 하나 있어야 한다고 제가 어제 이야기 했었죠. 네. 네, 드림님 반갑습니다. 자, 어제 제가, 원룸 살면서 자동차 좋은 거 끌면은 사람들이 욕한다 이야기 했었죠. 네. 그런데 좋은 집 살면서 뭐 스파크나 모닝을 타면은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렇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요, 이 집이 집이 주는 상징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나 어디 삽니다. 나 어디 지역 살아요. 이걸 여러분들 사회생활에서도 항상 거래처 사람을 만나던, 고객을 만나던 간에 질문이 꼭 나오죠. 어디 사세요? 네. 어디 사세요? 어디 사는지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잘 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 기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집에 사세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네. 자, 영어를 배울 때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Where do you live? 거의 묻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아니면 Where are you from? 네. 어디 지역에서 왔냐? 요 정도만 묻지 너 어디 살아? 라고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아요. 네. 그럼 난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네. 아마 미국인들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대답을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걸요. 이걸 왜 묻지? 그렇게 놀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는요, 대한민국 중산층의 한 70-80%가 자산 중 70-80%가 바로 부동산이잖아요. 그만큼 이 부동산이 삶에 주는 영향력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비자님, 미국에서 미국인 친구, 그분들한테 어디 사냐, 집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까? 네, 어디 사냐, 어떤 형태 사냐, 무슨 아파트 사냐, 네, 그런 걸 혹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자, 이게 뭐다? 대한민국은요, 이게 약간 오지랖일 수 있어요. 솔직히 한국 사람들이 좀 오지랖이 좀 넓잖아요. 네. 저는 좀 그래도 가급적이면 남의 사생활에 참견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의 사생활에 참견을 하는 순간 그 후폭풍이 내가 또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한국인들은요, 간섭이 심해요. 간섭.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족성입니다. 네. 근데 이게 좋다, 나쁘다, 그거를 또 판가름하기가 어렵지만은, 근데 이런 민족 성향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부동산이라는 이 특수하다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투자 재화죠. 네. 특성이 있죠. 근데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요, 부동산에 소유를 하든 임대를 하든 간에 살아야 하잖아요. 네.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꼭 소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아파트 투자하세요, 아파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가 가장 수요가 높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런 말 있잖아요. 사글세로 살다가 전세로 살고, 전세로 살다가 내 집 마련한다. 또는 단독주택 살다가, 빌라 살다가, 오피스텔 살다가, 결국은 아파트를 산다. 네. 자, 그래서 이 아파트가 정말 대중적이고,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아파트에 안 살아본 사람은 있어도 아파트에 딱 2년만 산 사람도 없을 정도다 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파트에 대한 이 열정과 패션이라죠. 네, 열정과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은 이 아파트 투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명의 친구가 모였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 지나가다가 저기 보니까 이 편한 세상이 들어온다더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공감을 할 줄 알아요. 공감. 왜 공감하죠? 아니, 이 편한 세상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뭐다? 삼성전자가 대중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주식이 대중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갈 길이 아직은 멉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제가 민서님께 이야기 해드렸던 거, 좀 더 이어서 하자면요. 아무튼 아파트가 주는 상징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젊을 때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딱 시작점이 다르게 세팅이 된다는 겁니다. 젊을 때 한 20대 요새 취업하는 시기를 보면 27, 28
남자 같은 경우 이렇게 취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 2, 3년 정도 바짝 해가지고 한 현금 5천만 원 모아서 가정을 해보세요. 네. 근데 거기서 운이 좋게도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지원을 받아서 뭐 원룸의 보증금 정도는 낼 수 있다 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5천만 원 있고 뭐 이미 원룸에 보증금 있고 월세를 자기 내고 있는데 보증금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거고 5천만 원 남은 현금으로 보통 무엇을 할까요? 사람들은요 접근하기 쉬운 거래요. 그냥 핸드폰으로 만지작 하면은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그 쉬운 걸 선택한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요 보통 그렇게 해요. 부동산하고 주식이든 모두 쉬운 걸 선택합니다. 쉬운 걸요. 쉬운 게 뭐다? 매수하는 데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네. 오를 거를 내가 사야 되는데 매수하기 쉬운 거를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로 10만원, 20만원, 3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그런 주식을 사기보다 그냥 전부 다 동전주를 사려고 하는 이유겠죠.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자꾸 내가 사는 이 근처에서 자꾸 이 매물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급하기 때문에 네, 실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만약 5천만 원이 있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지금의 이 상황, 지금의 이 주선생의 지능과 지식, 네, 그리고 인내력 이런 걸 갖고 있는 주선생이 과거로 10년, 15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나한테 5천만 원이 있다.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저는요, 전국의 부동산을 보기 때문에 아마 갭이 작고 광역시 쪽으로 아파트로 투자를 할 겁니다. 그게 설령 한 채, 두 채밖에 못 살지라도, 네. 그렇게 해서 불려 나갈 거예요. 네. 그렇게 불려 나가다 보면요. 적정한 타이밍에 레버리지를 써서 서울 부동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비트코인을 하는 이유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을 돈 버는 사람들요. 보세요. 100배씩 오른 사람도 있어요. 1억 넣고 100배 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제 주변에 있는데 그런 분들도요. 3년 기다렸어요. 3년. 네. 1억을 묻어놓고 그냥 3년 동안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를 꽉 깨물고 악착같이요. 네. 그 결과 그냥 100억 벌었어요. 세금 한 푼도 안 내고요. 네. 부동산으로 100억 벌려면요. 생각해보세요. 200억을 벌어야지 세금 내고 100억이 남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방금 가상화폐 이야기했던 건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쉽고 그리고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아파트를 통해서 여러분 인내력을 갖고 조금씩 사이클을 바꿔 타고 상급지로 가시다 보면요. 언젠가는 서울 부동산에 입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설령 네, 50세, 60세가 넘어서 입성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네. 자, 60세가 넘어서 내가 서울 아파트 한 채 뭐 10만원짜리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더 크게 다음 사이클에도 20억 벌고 40억 벌고 2배씩 벌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네. 꼭 내가 지금 당장 100억을 벌어야지 행복한 건 아닙니다. 네.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잃지 않으면서 네. 내 자산을 지켜나가면서 불리는 게 바로 적당한 정확하게 이 투자 철학이 담긴 그런 거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뭐 아파트는요 꼭 가져야 돼요. 네. 가지기 좋고 내가 설령 거주하지 않더라도 네. 소액으로라도 광역시급 이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대표적으로 제가 지역 하나만 거론을 한번 해볼게요. 자, 창원이라는 지역인데요. 창원이라는 지역에 여기 보시면은 월영 마을 동화 2차 아파트가 있어요. 네. 요래요. 네. 이거 보세요. 2018년도, 2019년도 이때 2월 달에, 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비쌉니다. 전세가보다 매매가 더 비싸요. 이때 내가 살 때마다 돈이 들어옵니다. 역으로.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자, 1억 600 하던 게요. 1억 8천, 1억 9천까지 올라갑니다. 2배 올라갔던 거죠. 2배. 난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파트가 2배 올라갔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5천만 원 있으면요. 이런 거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지역에 거기에 국한해서 봤다? 그러면은 정말 초조해지고요. 투자적으로 미스테이크를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약 5천만 원 있다. 그러면 이런 아파트에 내가 매수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비전님께서, 네, 미국에서는 전혀 어디 사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는다. 어디서 왔느냐, 이 정도만 궁금해 한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한우님 반갑습니다. 네. 윤희님 반갑고요. 미니님 반갑습니다. 카카님 반갑습니다. 나라시님 반갑습니다. 순대전댕님 반갑습니다. 개미님 반갑습니다. 연희님 반갑습니다. 콩깍지님 반갑습니다. 608님 반갑고요. 업타운맨님, 네, 반갑습니다. 네. 여왕개미님 반갑고요. 김연아님 반갑습니다. 네. 자, 민사님은 차를 사고 싶지만 시드머니를 더 모아야 할 것 같네요. 자, 차는요, 나중에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 중고로 사면 됩니다. 내가 단순히 이동 수단만 필요하다고 하면요, 경차를 사도 되고요. 네. 그런데 부동산은요, 네. 어차피 본인이 지금, 아직 나이가 젊고 시드를 모아야 할 타이밍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모으셔가지고 청약에 계속 노려보세요. 청약도 계속 노려보시고요. 뭐 에코델타 시대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청약을 계속 노려보시고 운이 좋다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아파트 1000세대짜리를 짓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026년은 돼야지 입주가 진행됩니다. 그럼 앞으로 3년 동안 내가 현금을 모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내가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있다 라고 하면은 플러스 3천만원 더 벌 수 있는, 더 모아갈 수 있는 그 기회란 겁니다. 8천만원이잖아요. 8천만원. 거기다가 대출 좀 받고요. 네. 해서 나중에 추후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전세를 돌리면서 그 차익만큼 나의 현금과 플러스 레버리지, 신용대출로 일으켜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뉴스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네. 전세값 하락, 지금부터 시작, 규제보다 더 큰 고금리 공포라고 합니다. 자, 지금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이 되었고, 전세 매물 적재 심화, 월세 선호 뚜렷, 규제 지역 해제, 대출 완화에도 역부족이라고 하네요. 이게 뭐다?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계산기를 한번 켜고, 여러분, 내가 만약에 4억이 있다. 4억이에요. 1,000원 단위고요. 4억이 있는데 지금 이자가 얼마예요? 정기예금 금리 얼마예요? 0.5%죠? 0.5%. 아, 죄송합니다. 4억이 5%죠? 곱하기 자, 0.05. 얼마예요?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요. 자, 4억을 5%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넣어두면요. 2천만 원이 나와요. 근데 2천만 원을 12로 나눠보세요. 한 달에 166만 원입니다. 166만 원. 그런데 월세가 뭐 5천에 120인 거예요. 5천에 120. 어때요? 네. 월세 120만 원과 원리금 이자만 166, 정기예금 이자만 166만 원. 차라리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있잖아요. 4억 중에 3억 5천 원 볼게요. 3억 5천. 왜? 5천만 원은 보증금을 냈으니까요. 3억 5천에 0.05다. 그러면 1750만 원이잖아요. 나누기 12. 네. 145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5천에 120 한다 했죠? 네. 그러면 내가 그냥 전세 주지 않고 그 목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나는 월세로 5천에 120에 살면요. 그냥 월세 이자 나온 거 그냥 전부 다 월세로 다 내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까지 낼 수 있는 그런 돈이란 겁니다. 물론 15.4% 배당소득세는 제외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금을 집주인한테 주면요.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정기예금 금리에 대한 기회비용. 내 돈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네. 한 달에 내가 145만 원을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날린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내가 그냥 은행에 정기예금식으로 넣어두고 그냥 5천에 120으로 월세 세팅한다. 월세로 거주한다.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이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네. 레이님 반갑습니다. 네, 미즈로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좋아요가 제 영상의 이 공유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계기니까요. 네,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임상민님께서 쌤, 대구 강의 내년 몇 월 달쯤 예정일까요? 대구 수성구 빼고 다른 곳은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라는데 마음이 흔들립니다. 네,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요? 누가 지금 들어갈 타이밍을 이야기하나요? 배추도사님. 네. 배추도사, 무도사, 이거 아닙니까? 네. 누가 도대체 대구에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예요? 멱살 잡고 끌고 오세요. 네. 제가 언제라고 이야기 드렸죠? 2023년 1월 달에 입주하는 입주장이 열리는 아파트 제외하고요. 내년 8월 이후가 기회의 장이 열릴 거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아니에요. 취득세 중과 해제되고 나서 들어가도 됩니다.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마세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 서두름이 본인의 이 투자에 실패를 줄 확률도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 이야기를 들으면 돈을 벌겠지만요, 제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도 돈은 조금 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정신이 없을 거예요. 네. 위자님께서 다른 단톡방에서 슬슬 부채질하고 있는 건 있어요. 아니에요. 네. 아직까지 그렇게 해도 시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시기가요. 저는요, 내년 8월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요, 내년 하반기에 강의를 할 거예요. 왜? 상반기에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요, 초조해서 바로 매수하게 됩니다. 네. 저는 그런 걸 좀 더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가 8월 이후에 강의에서 그때 아주 고가의 강의를 할 거지만, 네,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아파트, 네, 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자, 정명수님께서 아유, 무슨 말씀하세요? 요즘 전세 4억짜리라면 80%가 전세 대출 받아서 옵니다. 네.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명수님, 금리가 지나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지나치게 올라간다는 거고, 본인이 뭐 중개사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지역마다 또 다르고요, 본인의 찾아오는 손님마다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전세 4억에 80% 전세 대출? 그 3억 2천이에요. 네. 과연 그 수요가 계속 많아질까요? 감소합니다. 네. 그러니까 월세로 돌아간다니까요. 3억 2천 보세요. 3억 2천에 곱하기 0.05 해보세요. 4 해볼까요? 0.04? 1280만 원입니다. 네. 이거 매번 월세 낼까요? 네. 월세 낼까요? 낼 수가 있을까요? 좀 저는 다른 생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